얄타 회담. 제2차 세계대전 종반에 소련 흑해연안의 얄타에서 미국, 영국, 소련의 수뇌들이 모여 독일의 패전과 그 관리에 대하여 의견을 나눈 회담. 제2차 세계대전이 장기간 진행되고 있을 때 이탈리아가 이미 항복한 상태이고 독일마저 패전의 기미가 보이자 연합국 지도자들은 나치 독일을 최종 패배시키고 그 후의 점령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크림반도의 얄타에서 회담을 가졌다. 얄타 회담에는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 소련의 요시프 스탈린 최고인민위원이 참여하였다. 이때 논의된 주요 사안은 다음과 같다. 주요 사안. 첫째,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독일의 처리에 관한 문제다. 미영소 3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4국이 독일을 분할 점령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연합국은 독일인에 대해 최저 생계를 마련해주는 것 외에는 일체의 의무를 지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독일의 군수산업을 폐쇄 또는 몰수한다고 선언하였으며 주요 전범들은 뉘른베르크에서 열릴 국제재판에 회부하기로 합의하였다. 전후 독일의 완전한 비무장화 및 탈군사화, 그리고 분단이 계획된 것이다. 배상금 문제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에 위임하기로 하였다. 둘째, 폴란드에 관한 문제다. 당시 폴란드의 망명정부는 런던에 있었고 3국이 모두 이 망명정부를 승인한 상태였다. 그러나 소련이 런던의 망명정부를 부정하고 루블린의 친소 망명정부를 승인하면서 전후 폴란드의 정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가 되었다. 3국은 폴란드 정부에 관한 문제를 여러 정치 세력이 참여하는 자유선거에 따라 결정한다는 원칙에 합의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었다. 이 합의는 유고슬라비아 등 독립을 맞이하는 국가들이나 패전국에게도 적용되었다. 또한 폴란드와 소련의 국경을 소련의 주장에 따라 커진 선으로 확정하였다. 셋째, 국제연합에 관한 문제다. 3국은 1944년 덤바터노크스 회의에서 일반적 국제기구 설립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였지만 영국과 소련이 안전보장이사회의 표결 방식 등을 합의하지 못하였다. 양국은 얄타 회담에서 영국과 소련의 제안을 중재한 미국의 수정안에 합의하여 1945년 4월 샌프란시스코에서 국제연합 헌장이 채택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소련의 대일전쟁 참여에 관한 문제다. 당시 미국은 일본과 전쟁 중이었는데 소련이 이 전쟁에 참여하기를 희망하였다. 소련은 독일이 항복하고 2에서 3개월 내에 대일전쟁에 참여하기로 약속하였다. 소련이 대일전쟁에 참여하는 대가에 대해서는 비밀 합의에 붙여졌는데 이후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몽골인민공화국의 유지, 러일 전쟁을 통해 일본의 양도한 권리의 복구, 쿠릴 열도의 반환으로 확인되었다. 한반도의 신탁통치. 한편 얄타 회담에서는 주요 의제는 아니었지만 한국에 관한 문제도 논의되었는데 한반도의 신탁통치가 그것이다. 루스벨트는 필리핀의 자치정부 준비가 50여 년 소요되었음을 근거로 미국, 소련, 중국이 20에서 30년 동안 한반도를 신탁통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스탈린은 그 기간이 짧을수록 좋다고 대답하였다. 스탈린이 루스벨트에게 한반도 내 외국군의 주둔 여부를 묻자 루스벨트는 부정적으로 대답하였다. 또한 미국, 소련, 중국의 영국이 추가로 한반도 신탁통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논의하였다.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지만 얄타 회담에서 한반도 신탁통치의 큰 틀이 마련되었던 것이다. 다만 최근 1945년 중국과 소련의 대담록의 얄타 회담 후 미국과 소련이 자국의 군대를 한반도에 진주하여 일본을 축출하고 미중소 3국의 신탁통치를 실시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알려져 새로운 논의의 여지가 있다. 평가. 얄타 회담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부정적인 측에서는 미국이 소련에 동유럽과 중국 등을 지나치게 양보하였다고 본다. 나아가 양보의 결과가 냉전의 개원이 되었고 약소국이 자신들의 의지와 다르게
강대국의 세력권에 편입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평가된다. 반면 강대국의 협의에 따라 제국주의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국제 질서를 형성하였다고 평가되기도 하며 이 입장에서 냉전은 얄타 회담의 합의가 무너져서 발생한 것으로 이해된다.